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따가 좀 공지 몇 가지 드릴 거예요. 그걸로 이제 J클라우드 다시 신청하셨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과제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인베딩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요새 인베딩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베딩이란 용어는 결국에는 우리가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낮은 차원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용어들이 이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임베딩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뭐 인코딩이라는 용어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컴프레션이라는 단어도 뭐 사용되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 하는 애들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높은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봤을 때에는 이게 복원이 가능하냐 아니냐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낮은 차원으로 정보를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이제 복원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 정상적인 복원이 가능한 압축이 있고요. 아니면은 복원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압축이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임베딩이나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용어로 사용은 되지만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임베딩이라는 거를 왜 하냐라고 이제 봤을 때에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차원 감소예요. 영어로는 이제 디멘션 리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차원에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가 뭐 100바이 이제 100의 이미지를 이제 컬러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 픽셀 하나하나가 이제 다 값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실수 차원에서 있는 데이터들인데 이제 100바이 100바이 3이라는 이제 데이터의 차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1차원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우리가 총 몇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네, 3만 개의 픽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 우리가 3만 차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는 3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3차원이 끝이에요. 4차원부터도 우리가 어떤 이제 공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런 것들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1차원은 이제 뭐 수직선, 2차원은 이제 좌표 평면, 3차원은 뭐 이런 이제 공간적인 평면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저 벡터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런 축의 개수들을 우리가 디멘션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3만 차원의 이미지를 공간상에 나타낸다?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인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4차원만 생각을 해봐도 4차원이라는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 상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 리덕션을 가지고 이런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에 매핑을 시켜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PT가 아니라서 안 열리네요. PPT로 열리나? 안 움직이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공간상에 점들을 매핑을 시켜놓고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 뭐 3 x 3 뭐 필터가 있다라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이제 실수값을 가질 거예요. 하나의 엘리먼트들은 이제 실수값을 이제 가질 거고 이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총 9개의 축을 가진 공간상에서 얘들을 뭐 하나하나의 이제 값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형대수학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런 이제 매트릭스와 벡터 얘네들은 이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또는 텐서들을 가지고도 공간상에 매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9차원의 데이터를 어떻게 3차원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필터가 있고 또 다른 이제 필터가 있을 때 얘를 뭐 공간상에 매핑을 해보면은 다차원이지만 그냥 제가 3차원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이제 뭐 여기에 매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뭐 여기에 매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들을 또는 이제 어떠한 텐서들을 공간상에 매핑을 시켜 놓으면은 얘네들이 특정한 위치에 공간을 차지를 하게 돼요. 축의 값에 따라서 이게 값이 절대값이 작으면은 원점에 가까워지겠고요. 만약에 절대값이 크면은 원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예, 그런 식의 공간상의 분포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벡터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가까이 있는 녀석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멀리 있는 이제 두 개의 포인트들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른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50.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검은색 점들을 이제 쭉 따라가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까이 뭉쳐 있는 애들이어서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점점 돌면서 우리가 보는 시야각에 따라서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를 우리가 2D로 결국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2D 매핑이 될 때 검은색이 다른 포인트들과 매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비슷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아니면은 이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같은 데이터이지 같은 속성을 지닌 텐서들이지만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션을 잘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점이라는 거는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고차원 데이터들에서는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 있을 거예요. 비슷한 거리에 이제 가까운 거리에 이제 뭉쳐져 있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애들이 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애들이 가까이 뭉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6차원, 그러니까 고차원의 데이터를 3차원이든 2차원이든 보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얘네들을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비슷한 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인데 결국에는 좀 비슷한 애들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 비슷한 클러스터로 묶이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 프로젝션을 잘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점들은 가깝게, 즉 이제 로컬 스트럭처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이게 의미론적인 거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벡터들의 값이 비슷해야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에 뭐 한 요 정도의 픽셀 값이 예를 들어서 1이 작아졌어요. 네. 그런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간상에서 봤을 때에는 이 모든 축에서 특정한 기점한 1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 점에서 살짝만 움직여서 이 점으로 매핑이 되는 애들이겠죠. 네, 그러면은 얘네 둘은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로만 봤을 때에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비슷한 이미지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간상에 매핑을 해놔도 비슷한 거리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비슷한 애들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얘를 완전히 뭐 반전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아예 그냥 원점 대칭이 특정한 이제 그 플레인이 이제 대칭이 되는 거죠. 플레인 대칭이 되면서 아예 그냥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 녀석들하고 이제 다른 녀석들하고 다른 공간에 매핑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컬 스트럭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상의 컨텍스트 아니면은 의미론적인 얘기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가까이 있는 애들은 유사한 녀석들, 멀리 떨어진 애들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까운 점들은 가깝게 유지하는 게 좋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봐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100 바이 100의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이다라고 이제 해봐도 얘는 총 1만 개의 이제 픽셀을 갖고 있어요. 네, 1만 개의 픽셀인데 이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나 되죠? 0에서 이제 255니까 총 2에 256, 즉 2에 8승인가요? 네. 요 정도의 이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당 이만큼이니까 총 이만큼의 그 픽셀이 있어요. 그러면은 2의 8승에 뭐 만 승 하면은 이제 8만 승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들은 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링한 데이터들이 유지하고 있는 구조가 공간상에서 매핑이 될 거예요. 이거를 프로젝션을 한들 아니면은 저차원으로 매핑을 한들 이 전체적인 구조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좋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조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은 축을 찾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제 그 이거 움직이는 거 보면은 어떻게 내가 프로젝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상의 매핑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축을 찾아서 어느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할 건가, 아니면은 뭐 다차원에서 3차원으로 어떤 플레인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점들은 가깝게, 먼 점들은 멀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여기 이쪽 라인 보시면은 뭔가 좀 잘 안 묻혀져 있는데, 얘들을 이제 좀 더 압축해서 이제 데이터를 프로젝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프로젝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프로젝션을 했을 때에 전반적인 프로젝션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니폴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축의 형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배울 이제 티스니라는 기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파라미터를 하는지 아니면은 랜덤성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 랜덤성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좋은 거를 찾는다라는 게 체리 피킹이 아니에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결국에는 공간상에 있는 거를 매핑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체리 피킹이 아니라 왜냐면 이 구조상에서 좋은 매니폴드를 찾는 것 자체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실 때 이런 차원을 축소를 해서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베딩된 피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확인을 해볼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 이제 어
공간을 잘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논문을 쓰면은 보통 티슨이 돌리면은 한 10,000번 이상씩 돌리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되는 축을 찾아서 이거를 이제 고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풋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티스니를 사용을 해서 매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차원 축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등장을 한 게 PCA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PCA라는 기법은 이제 다 공간상에서의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축을 찾아요. 그 축으로 이제 아예 그냥 프로젝션을 시키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학 쪽에서 통계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고 최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게 TSNE, TSNE라고 보통 많이 읽긴 하는데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PCA 같은 경우에도 구현이 되게 쉽고 느려요. 얘네들은 일단 다 느려요. 그래서 구현이 쉽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0, 150년? 한 100 몇 년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좋은데 약간의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반영하기에는 약간의 미흡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애들은 가까이 배치가 되고 멀리 있는 애들은 멀리가 배치되는데 전체적인 구조의 유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발전을 하다가 그래서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리니어한 메소드다. 그래 그 쭉 발전을 하다가 아예 그냥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애들이라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뽑았을 때 어, 비슷하게 뽑힐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한 게 스토캐스틱 방법이다. 그거를 이제 T 디스트리뷰티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논 리니어한 방법, 통계적인 방법을 접목을 했던 게 이제 티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은 이 다음에 2000 몇 년이더라?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UMap이라는 그런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제 이용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강화학습, 인공지능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아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포인트가 어디로 매핑이 될지 예측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능 자체는 얘랑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요새는 이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PCA는 강화학습이나 아니면은 좀 옛날에 기계학습 하시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요새는 이제 T 임베딩이나 아니면은 유맥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 이제 티스니 방법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 PCA 기법이에요. PCA는 그냥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한 축을 찾아요. 그래서 얘네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모든 점들에서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도록 이제 평균을 냅니다. 그 직선을 이제 그어가지고 전부 다 프로젝션 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션 기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좋지는 못해요. 얘가 뭐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리니어한 선들을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임베딩을 시키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배포가 분포가 이제 되어 있을 때 이 거리들의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리니어한 이퀘이션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A의 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미니멈이 되는 축, 그 다음에 얘의 수직이 되는 축,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시켜서 사원을 리덕션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이 지금은 2차원 상에서 이제 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이 직선에다가 모든 점들을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점들이 이제 요 수직선 위에 골고루 이제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프로젝션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PCA는 프로젝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아예 2차원을 1차원으로, 3차원을 2차원으로 한 차원씩 낮추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만 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방식을 계속해서 뭐 3만에서 2만 9,999, 98, 9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멘션까지 낮추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은 찾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도 움직이나? 음, 움직이나요? 움직이나? 예, 안 움직이네요. 움직일 것 같이 생겼는데. 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프로젝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냥 앞에서 지금 이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을 때에는 또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아예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아예 그냥 수직으로 이제 프로젝션 되어 있을 때에는 이 뭐 빨간색, 검은색 뭐 이런 라인들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CA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프로젝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랜덤성이 있는 부분이 아예 없고 파라미터가 들어갈 부분이 되게 적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프로젝션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이 PCA 기법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니어한 방법, 아예 그냥 선을 하나 찾아가지고 프로젝션 하는 거는 결정론적이잖아요.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말고 아예 그냥 통계적인 기법을 가져와서 랜덤성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좀 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최적화된 프로젝션 플레인을 찾아가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통계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논리니어 메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 MDS라는 이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디멘션 이제 고차원의 이제 공간에 있는 점들을 이제 저차원에 이제 매핑을 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A 같은 경우에는 점을 긋고 그거를 그러니까 선을 긋고 거기에다 프로젝션 하는 기법인데 이 MDS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에서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저차원에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점이 n개가 있으면은 n 제곱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느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좋기는 한데 약간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리를 약간 다르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프상의 상대적인 거리를 이제 쟀어요. 근데 그래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가 좋기는 했지만 약간의 단점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점들에 대해서 n제곱을 계산을 하려면 엄청 느리거든요. 심지어 그냥 3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들을 이제 계산을 할 때에는 그냥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진짜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연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점들에 대해서 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디스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프로젝션을 해버리자라고 이제 얘기가 된게 이런 이제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되게 사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너무 느리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냥 내가 이 프로젝션 학습이 잘 됐는지 아니면은 비슷한 이미지들을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저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켰는데 내 데이터를 넣으니까 하루 뒤에 완성이 된대요. 그럼 나는 하루 동안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결국에는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너무 불리해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CA 이후로 되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PCA를 사용하는 이유가 얘네가 너무 느려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래프 디스턴스, 결국에는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차원 매핑을 했을 때에 결정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기에는 PCA보다 느린데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플레인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로컬리 리니어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 얼마만큼의 점들을 비교를 해서 프로젝션을 할 거냐.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또 있거든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다르게 하면 다른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이 리니어한 방법들은 결정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매니폴드를 찾아내는 게 좀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한 방법들은 금방 묻혔다. 결국에는 PCA만 살아남았다. 그중에 PCA가 제일 빨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스토캐스틱 임베딩이라는 그런 기법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분포를 봤을 때,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비슷한 유사한 특징을 갖는 점들, 즉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봤을 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들이에요. 이 내가 무작위로 점들을 샘플링을 했을 때 내가 특정 구역을 샘플링했어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뽑힐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내가 만약에 넓은 구역을 찾으면은 이 비슷한 애들이 뽑힐 확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합시다. 얘네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내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점을 두 개 뽑는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애들이 뽑힐 확률이 좀 더 높죠. 근데 이 바운더리를 좀 더 넓혀가지고 이 정도의 범위에서 비슷한 점을 뽑았을 때 비슷한 확률은 대충 한 50%가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좀 더 이제 높여가지고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뽑는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가까운 애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애들을 뽑힐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리를 확률로서 해석을 해서 이 뽑힐 확률이 높은 그런 애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한 게 이제 스토캐스틱 인베딩 기법의 시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익숙한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소프트맥스와 비슷한 방식의 계산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포의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결국에는 이 점들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 비슷한 애들이 뽑힐 확률이다. 그래서 이게 전체분의 1부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값은 전부 다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P, J 바 i는 이제 모두 다 더하면 1이 나오고요. 그리고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로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인베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디스턴스 기반의 인베딩보다는 좀 더 나은 녀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i번째 점을 기준으로 j번째 점이 가까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J번째 점을 나랑 가까운 점이라고 판단할 확률. 이제 그런 식으로 확률론적인 접근을 해서 아예 인베딩을 할 때, 저차원으로 인베딩을 할 때, 얘는 확률이 높아. 나랑 가까울 확률이 높아. 라고 인지를 하면은 그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쟤는 확률이 좀 더 낮다라고 하면은 저차원에서 좀 더 멀리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전체적인 구조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0에서 1 사이의 노멀라이제이션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까지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결국에는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방식은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결정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인베딩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키스니 같은 기법은 이 확률을 계산하는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확률의 인베딩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따라서도 어떻게 점들이 달라지게 되느냐가
이제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좀 더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러프하지만 학습을 덜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I바 J하고 그다음에 Q J바 I는 서로 이제 대칭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스트 펑션을 설계를 하는지는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인베딩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론적으로 가까이 있는 비슷한 녀석들을 가까이 멀리 있는 녀석들은 멀리 확률론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까지 계산을 해서 이 perplexity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스니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보통 사이클런의 에 있는 패키지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떤 차원으로 인베딩을 할지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의 값을 얼마로 설정할지 이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면은 이게 좀 더 가까이 뭉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멘전을 프로젝션을 할 때 어떠한 매니폴드를 선택을 할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용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 이퀘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시메트릭 SNE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리 함수는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제 시메트릭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메트릭하지 못하는 거는 바꾸면은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분배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보완을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크라우딩 프로블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까운 거랑 먼 거랑 이제 분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런 이제 공간상에 점이 네개가 있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이 공간상에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존재를 할 때 얘네들이 모두 같은 거리에 존재해요. 공간상에서 함선상에서 보면은 근데 얘를 2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들의 거리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얘만 보더라도 이제 원래는 이제 공간상에 같은 거리에 있지만 얘를 2차원상에 프로젝션 시켰더니 얘는 좀 더 이제 멀어지고 그다음에 얘는 좀 더 가까워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우딩 프로블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스토캐스틱 인베딩을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이제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쉬운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T 테스트라는 것도 이제 존재하는데 이 T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다루면서 분포를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게 아닌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샘플링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서 로컬 인베딩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설명하면은 진짜 한 3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수업 시간에서는 설명드릴 거는 이 가우시안 대신에 이제 수정된 형태의 T 분포를 사용을 한다. 그래야지 좀 더 안정된 공간상의 리덕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이제 T 디스트리뷰션하고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분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제 가깝게 배치를 시키고요. 좀 더 이제 확률 분포가 멀어지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더 멀리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적인 방식에는 결국에는 0에서 1 사이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이제 T 분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이 왜곡을 보정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수정을 하면은 대충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방식을 가지고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T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임베딩을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뭐뭐뭐뭐 있는지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이제 클러스터 위주로 약간 진짜 잘 뭉치게 돼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엄청 잘 묻히고요. 그다음에 멀리 떨어진 애들도 이제 왕창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조가 너무 편향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요 perplexity라는 값을 조정을 할 때 아니면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엄청나게 시키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모든 클러스터가 한 점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션 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펑션 자체는 컨벡스하지가 않아요. 논 컨벡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수업을 들으시면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어떠한 로스 함수든지 컨벡스하게 설계를 해야지 수렴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컨벡스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이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아마 움직일 것 같이 생겼죠? 안 움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엠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차원, 그러니까 고차원의 데이터죠. 엠리스는 28 바이 28입니다. 28 바이 28의 이제 흑백 이미지였죠. 그래서 768이었나? 786이었네요. 얘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얘를 구분할 수 있도록 2차원으로 차원을 줄인 녀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냥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생성형 AI에서도 이런 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을 표기를 해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지를 아예 그냥 프로젝션을 하고 이미지를 캡션으로 오버레이를 넣어서 표현을 하니까 좀 더 괜찮은 피규어가 나온다라는 느낌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CA 기법, 그다음에 PCA는 지금 0이 좀 분포가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차원을 축소를 할 때 얘가 완벽하게 클러스터링이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티스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 비슷한 클러스터끼리는 되게 잘 뭉쳐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OOD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또는 어노말리 그냥 이상치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찾을 때 이런 프로젝션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클러스터로 묶여 있는데 얘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 클래스에 속하지만 조금 잘못 분류된 녀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레이블을 만들 때 실수했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질들을 그냥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